3월 24일 주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인데요. 수성이냐 수복이냐.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박영선 대 오세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여론조사서 안철수 꺾고 야 단일 후보로 선출되었다. 7년 만에 여야 1대1 대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전 시장은 낡고 실패한 시장이다. 오세훈은 정권 교체의 길을 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아래 박스 기사도 보면 한국 UN 북인권 결의안 3년 연속 불참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이든의 미국은 인권 내세우며 3년 만에 UN 인권 이사에 복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엇박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서울시민은 기호 1, 2번 대결을 택했다. 결국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대결을 택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지난번에 그런 교훈이 좀 있죠. 본인이 선거운동을 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하고 미국행을 선택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배신의 이미지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걸 또 의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번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대결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는 사실 득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시장 후보에서 탈락함으로써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문 대통령 지금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또 박스를 좀 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첫 유죄 판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민걸, 이규진 집행유예. 좀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민걸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선고가 되었네요. 동아일보를 볼게요. 낡은 시장 안돼 외치는 박영선 대 무능정권 심판 오세훈 대결 이렇게 지금 그림이 짜져 있네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사법권 남용 의혹 첫 유죄 판결에 대한 기사가 또 실려 있습니다. 왼쪽 하단 좀 보시면 세종시 공무원 일가 시의회 자료를 빼내서 산업단지 투기 의혹이 일었다라는 기사 지금 들어가 있네요. 경찰에서는 공무원 부부 그리고 시동생을 입건을 했고 땅 매입 7개월 뒤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으며 당시 시동생이 시의회 사무처에 근무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사들인 땅에 조립식 주택을 짓고 과일나무를 심어서 지금 땅값도 한 3배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사 보시면 숙문고 신일고도 자사고 유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원이 학교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고 교육청은 즉시 항소를 했다. 다음은 경향신문 일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면에 사법농단 연루법관 2명 첫 유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제가 앞에서 소개를 안 했는데 통합진보단 재판 개입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고요. 국제인권법 연구회 와해 시도도 유죄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오른쪽 박스 기사를 보니까 대한항공 기사가 나왔는데 청소 정비 등 대한항공과 업무 중복, 그래서 아시아나 협력사 2천여 명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동안 대한항공이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것은 본사와 자회사에 한정된 이야기였고 약 2,000명에 달하는 아시아나 협력업체 직원들은 합병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가 중복되는 아시아나 협력사 직원들은 고용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왼쪽 사진은 미국 콜로라도주 식료품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10명이 사망을 했는데 사진은 이제 도피 피신하는 장면,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에는 오세훈 전 시장이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에 3선 도전한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일면인데요. 역시 오세훈 전 시장이 10년 만에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되면서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라는 기사가 실렸고, 오른쪽 사진은 대통령께서 백신을 맞는 그림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앞에서 나왔던 기사죠.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민걸, 이기진 당사자들의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네요. 오른쪽 하단 기사에는 경기도가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이 개발 발표 직전 사들인 용인 땅 5배 폭등함으로써 이를 이제 고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경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도 줄 섰다. 컨설팅사 슈퍼 호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용을 좀 보니까요. 컨설팅 업체들이 전례 없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다. 주요 대기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미래 전략을 새로 짜거나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컨설팅 업계에서는 2000년대 초 닷컴 열풍 이후 20년 만에 찾은 최대 호황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오른쪽 기사는 롯데의 공격 DNA, 이번엔 중고나라 인수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2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 뉴스 보겠습니다. 공기업 적자에도 그림자 급여 잔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정부 출범 이후 사내복지기금 10대 공기업 3년 새 1,400억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70% 가까이 줄었는데 저금리 주택대출 현금 혜택으로 펑펑 썼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이런 현금색 혜택을 주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래 이제 연금 개미의 진격 ETF에 3조 몰렸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열풍이 연금으로 옮겨 붙으면서 주요 증권사의 연금 계좌 내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잔액이 3조 원까지 늘었다는 기사가 실렸고, 그 아래로는 차량용 반도체 빅3의 어떤 공급 차질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한 차종의 생산을 늘리고 조달에 애로를 겪는 차종의 생산은 크게 줄이는 등 생산 조절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3월 20자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안박사였습니다.